안녕하세요. MOS 2013 워드 코어 제2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기초 작업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보고 수업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에 관련된 연습 문제인데요. 우아한 초대장 서식 파일을 이용하여 새 문서를 시작하고 돌잔치라는 이름으로 폴더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상에서는 저장되는 파일의 경로가 다 제대로 나와 있을 거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뜨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을 할 때는 워드 프로그램 실행 후에 작업을 해주시는데, 워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새롭게 문서를 만들 때 우아한 초대장이라는 걸로 만들라고 되어 있죠. 자, 우아한 초대장 서식을 찾아서 클릭. 만들기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서식으로 이렇게 초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저장을 해주면, 자, 어느 위치에 저장을 해줄 건지 찾아보기 눌러주시고, 저는 이 문서를 자, 현재 이 다운받은 예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다가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찾아서 저장해 주시고요. 자, 저는 여기에다가 돌잔치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잔치 이름으로 저장. 자, 기존에 한번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기존 파일을 지금 현재 저장하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온라인에 일정을 검색어로, 자, 일정이라고 검색을 해서 여행일지 서식 파일을 이용하여 새 문서를 작성하고 2017 여행 계획 이름의 PDF 파일로 폴더에 내보내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일정을 검색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여기 서식 검색 부분에 일정이라고 검색을 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서식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여행일지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보내기를 해주는데 내보내기 PDF 파일로 내보낼 때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서 파일 형식을 바꿔도 같은 겁니다. 자, 내보내기 해주는데 파일의 이름은 2017 여행 계획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게시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이 되면서 이렇게 PDF 파일이 화면상에 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이번엔 보기 모드 바꾸는 문제를 풀도록 할 건데요. 작업을 할 때는 1강 파일을 열어놓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파일 폴더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셔도 되고 또는 경로 찾아서 이렇게 열어주셔도 됩니다. 자, 열어놓고 문서를 읽기 모드로 전환하시오. 자, 읽기 모드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읽기 모드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문서를 인쇄 모양 보기로 보고 눈금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인쇄 모양 보기로 본 다음에 보기 탭에 있는 눈금자 클릭해서 이렇게 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두 페이지가 보이도록 크기를 변경하시오. 자, 두 페이지가 같이 나오도록 하려면
여러 페이지를 눌러주면 이렇게 두 페이지가 현재 화면에 같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1강에 관련된 연습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작업을 한 후에는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는 나중에 답을 같이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 저장을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번 연습 문제를 풀고 해답 내용과 같은지 확인할 때는 완성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1강 작업에서는 지금 별 차이가 없는 게 보기 모드에 관련된 것은 문서를 저장해도 저장이 완전히 되질 않습니다. 지금 1강 파일을 열어서 보기 모드만 변경을 한 거지 이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변경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도 완성 파일과 1강 원본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별 차이가 없게 보일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았고 이제 2강에 관련된 그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글꼴 서식과 단락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꼴을 바꿀 때에는 블록을 설정해 놓고 내가 바꾸고자 할 글자들을 선택해 놓고 홈 탭에 보게 되면 글꼴 그룹에 여러 가지 변경하는 아이콘들이 있고요. 또는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미니 도구 모음이 뜨게 되죠. 여기서 글꼴 서식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리본 메뉴에 있는 이 명령어들부터 보게 되면 먼저 글꼴 서체 바꾸는 것, 서체, 글자 크기, 그 글자를 크게 작게 하는 아이콘인데 클릭할 때마다 2포인트씩 변경이 되어집니다. 대소문자를 바꿔주는 아이콘, 그 모든 서식 지우기, 글꼴 서식을 제거를 해서 기본적인 글꼴 형태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윗줄 달기라는 것이 있는데 윗줄 달기는 시험상에서는 잘 출제가 되지 않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글자 테두리도 넣어주실 수 있고 그리고 굵게, 기울인 꼴, 밑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누르면 더 다양한 종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선. 중간에 글자 중간에 이렇게 줄이 표시가 되는 거고 아래 첨자, 위 첨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은 텍스트의 여러 가지 효과들, 강조, 그리고 글자색을 바꿔줄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 다음에 미니 도구 모음도 비슷한 내용들이 뜨게 되는데요. 미니 도구 모음에는 글꼴 서식뿐만 아니라 단락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뜨게 됩니다. 그 글꼴 서식에 관련해서 더 다양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글꼴의 오른쪽 하단에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글꼴 서식을 변경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더 다양한 내용들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글꼴 서식을 변경한 후에는 다른 위치에 내가 방금 적용한 글꼴 서식을 똑같이 적용하고 싶다면 서식 복사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해당 서식을 다른 위치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꼴 서식을 변경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2강 파일을 열어놓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간 확대를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글꼴 서식을 홈 탭에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글꼴 서체라던가 또는 굵게 기울인 꼴 밑줄 취소할 때는 다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취소선 아래쪽에 작게 아래 첨자 위 첨자 자, 그리고 글자의 효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효과. 자, 그리고 강조색. 형광펜으로 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를 강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글자의 색상.
글자의 색상 이름을 확인하면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영문이 있을 때는, 자, 약간 확대해서 볼까요? 영문이 있을 때는 이런 영문을 대문자로 또는 소문자로 또는 여기 각 단어를 대문자로 단어의 앞쪽 글자만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아이콘도 크기 조절하는 아이콘이고요. 2포인트씩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자 서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변경해 놓았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서식 지우기 눌러주시게 되면 일반 글꼴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서식 지정된 게 없어지면서 기본적인 글꼴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글꼴 창을 띄우면 더 다양한 내용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글꼴 스타일, 굵게 기울인 꼴, 크기, 글자 색상, 밑줄 스타일, 밑줄 색, 강조점까지. 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밑줄 색상에 강조점도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미리 보기 형태의 이 부분을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더 다양한 효과가 여기 이 부분에 또 있습니다. 고급 탭을 보게 되면 고급 탭에는 장평이나 간격 등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장평은 늘려주게 되면 자, 이렇게 글자 한 글자의 너비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문자 사이사이 간격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간격을 조절할 때 여기다가 값을 직접 적어서 얼마만큼 넓게 할 건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더 많이 주게 되면 문자 간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서식을 복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블록 잡은 다음에 서식 복사 클릭,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해서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서식 복사를 여러 번 하고자 할 때는 여기 이렇게 서식 복사할 부분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더블 클릭하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여러 번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서식 복사를 하기 싫다. ES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서식 복사를 할 때는 서식을 복사하고자 할 부분을 드래그, 블록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서식 복사 아이콘 클릭, 더블 클릭하면 여러 번입니다. 클릭 한번 해서 적용하고자 할 부분,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분 모양으로 되게 되죠. 드래그하면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단락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을 선택할 때는 왼쪽 여백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하나의 단락이 선택이 되어지는데요. 자, 단락은 엔터키를 누르기까지의 모든 줄이 단락입니다. 엔터를 누른다는 것은 단락을 구별할 때 엔터를 눌러서 단락을 구별하게 되고 만약에 하나의 단락 안에서 줄만 바꾸고자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 키를 눌러서 해당 단락에서 줄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단락 서식을 바꿔줄 때는 홈 탭의 단락 그룹 여기서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보게 되면 먼저 왼쪽 맞춤 단락을 왼쪽에 정렬해 주는 거고요. 오른쪽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그리고 양쪽 맞춤 균등 분할 양쪽 맞춤과 균등 분할은 얼핏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약간은 다른 겁니다. 자, 이따가 차이점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양쪽 맞춤은 단락을 텍스트 상자의 왼쪽과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해 주는 거고 균등 분할은 단락을 텍스트 상자 너비에 맞춰서 똑같은 간격으로 늘어지게 정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줄 간격이라는 것, 줄 사이사이 간격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단락에다가 색상을 칠해주는 아이콘, 단락의 테두리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의 글머리 기호, 번호, 다단계 목록이라고 해서 단계별 글머리 기호와 번호를 한꺼번에 매겨주는 아이콘, 그리고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락에 관련된 서식도 더 다양한 내용들은 오른쪽 하단에 이 아이콘을 눌러서 단락창을 띄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꺾인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게 단락 구분 기호입니다. 단락 구분 기호를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의 단락. 자, 만약에 하나의 이 단락 안에서 줄만 바꾸고 싶다면 Shift 키 누르고 엔터 쳐서 줄만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단락창을 띄워줬을 때 여러 가지 서식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맞춤 설정하는 것이 이 부분에도 있고요. 들여쓰기를 얼마나 해줄 건지 단락에서 첫 줄만 들여쓰기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단락의 앞쪽과 뒤쪽 간격, 줄 사이사이 간격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강 파일을 다시 껐다가 킨 다음에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이 기호, 자, 이게 단락 구분 기호인데요. 이 부분에서 엔터를 쳤기 때문에 지금 위에 단락과 아래 단락이 구별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부분 생각이라 뒤쪽에서 커서를 두고 엔터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단락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 단락과 이 단락이 분리가 된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의 단락 안에서 줄만 바꾸고자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단락 안에서 줄만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왼쪽 부분에서 더블 클릭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단락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단락 안에서 줄만 바꾸고자 한다면 Shift 엔터를 눌러주시고 단락 자체를 구별하고 싶다면 엔터 키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단락을 여러 개로 구별을 해볼 건데요. 엔터를 이렇게 눌러서 단락을 여러 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4개의 단락이 있는데 4개의 단락을 4개의 단락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맞춤 설정해 보겠습니다. 왼쪽 맞춤. 왼쪽 맞춤 해주게 되면 이렇게 왼쪽 끝 라인에 딱 맞춰지게 되는 거고요.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맞춤. 양쪽 맞춤. 양쪽 맞춤은 지금 왼쪽 맞춤과 비슷해 보이지만 왼쪽과 오른쪽 라인, 자, 어느 정도 이 라인에 맞게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꽉 찬 이 단락에서 자, 양쪽 맞춤 해볼까요? 지금 왼쪽 맞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이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지만 양쪽 맞춤 해주면 이렇게 오른쪽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균등 분할 해주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끝에 숫자 이렇게 문자가 오게 되고 이 사이사이 간격을 같은 간격으로 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간격. 자, 이렇게 줄 간격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도 줄 간격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다가 색상을 채워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단락 안쪽에 색상 채워줄 수 있고 단락의 바깥쪽에 이렇게 테두리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 부분에 보게 되면 앞쪽에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 번호를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글머리 기호를 다르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글머리 기호에 관련된 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단락창을 띄웠을 때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자, 맞춤 부분도 여기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들여쓰기, 안쪽으로 얼마만큼 들여써 줄 건지 왼쪽 부분에서 두 글자만큼 들여쓰기 해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다시 단락창에서 단락 앞뒤 간격이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이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 줄 간격을 먼저 1.0으로 놓고 이 위에 있는 4개의 단락과 아래에 있는 단락까지 이렇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창에서 단락 뒤쪽 간격이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0포인트로 설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단락 사이사이 간격이 약간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락 사이사이 간격. 자, 다시 단락창에서 단락의 앞쪽 간격을 약간 늘려줄 거고, 그랬더니 단락의 앞쪽 간격 이렇게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단락의 앞쪽에 간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줄간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줄간격은 하나의 단락의 앞쪽이나 뒤쪽에 오는 간격이 아니라 줄 사이사이 간격, 단락 하나의 단락 안에서도 줄 사이사이 간격을 조절하시는 겁니다. 줄 간격을 1.5줄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락 안에서도 줄 간격이 이렇게 벌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락창에서 자, 왼쪽과 오른쪽을 들여쓰게 해볼 건데요. 한 글자, 오른쪽은 2.5글자. 그러면 왼쪽 부분은 한 글자만큼 들어오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두 글자만큼 더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단락에 관련된 부분까지 간단히 보았는데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단락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보았는데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시험 문제에 가깝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실행 파일, 2강 파일을 열어놓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문서의 첫 단락에 글꼴을 HY 강 B 그리고 굵게 글꼴 크기는 36포인트 글꼴 색은 빨강 강조 2번에 50%더 어둡게를 적용하시오. 자, 첫 번째 단락을 잘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단락.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이 단락. 여기에 글꼴을 먼저 HY 강 B로 하고 HY 강 B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굵게 글자 크기는 36포인트 여기에 만약에 원하는 수치가 없으면 직접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글자 색상이 빨강 강조 2번에 50%더 어둡게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사 연구 제목 단락의 글꼴 크기를 16포인트, 굵게, 문자 간격은 넓게 2포인트. 글꼴 색상이 또 나와 있습니다. 시험상에서는 이렇게 지문뿐만 아니라 완성된 그 내용도 화면상에 보이기 때문에 완성본을 보면서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사 연구 제목 단락. 자, 여기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글자 크기를 16포인트로 그리고 굵게 문자 간격은 넓게 2포인트 문자 간격 글꼴 창을 띄워주시면 여기 고급 부분에 있습니다. 문자 간격이라고 있죠. 문자 간격을 넓게 갑 2포인트로 글자 색상은 빨강 강조 2번에 50%더 어둡게 그 다음에 과학사 연구 제목 단락 서식을 복사하여 과학사 활동 제목 단락에 붙여넣기 하시오. 서식을 똑같이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사 연구 단락을 선택한 다음에 서식 복사 그리고 과학사 활동 가서 드래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서식이 똑같이 적용되었고요. 오늘날로 시작하는 단락에 우주관과 세계관, 자연관, 텍스트에 기울인 꼴, 밑줄 서식과 텍스트 강조색 노랑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시작하는 단락, 여기 이 부분이네요. 여기에서 우주관과 세계관, 자연관 이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기울인 꼴, 밑줄 서식, 밑줄 여기 윗부분에 있습니다. 기울인 꼴 밑줄에 글자 색상은 글자 색상이 아니라 텍스트 강조색이네요. 텍스트 강조색을 노랑으로 이렇게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는 으로 시작하는 단락의 텍스트 서식을 모두 지우시오. 인류의 역사는으로 시작하는 단락 이 부분의 텍스트 서식을 위 아이콘 서식 지우기 아이콘이 있죠?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장에서 완성 그림이 나올 텐데 보면 원래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따로 서식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삽입 메뉴에 보게 되면 여기에 단락의 첫 문자 장식이라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사 제목 단락에 균등분할 맞춤, 단락 왼쪽과 오른쪽 들여쓰기를 6글자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사 제목 단락을 선택해 주시고 과학사 제목 단락 이 부분에다가 균등분할 맞춤에 여기 맞춤은 홈탭에 있는 단락창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맞춤을 균등분할 맞춤에 왼쪽을 6글자 왼쪽과 오른쪽을 다 6글자를 적용하라고 했죠. 6글자 이렇게 했더니 왼쪽 부분 6글자 띄어지고 오른쪽도 6글자 띄어져서 균등분할 맞춤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사 연구 제목 단락과 과학사 활동 제목 단락의 오른쪽 맞춤, 오른쪽 들여쓰기 2글자. 자, 단락을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 부분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단락창 띄워주시고요. 자, 이것을 오른쪽 맞춤을 해주고 그리고 오른쪽 들여쓰기 2글자. 자,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사 연구 제목 단락 아래 모든 단락에 첫 줄 들여쓰기 1글자, 단락 뒤쪽 간격 10포인트, 줄 간격을 1.3줄로 적용하시오. 과학사 연구 제목 단락 아래에 있는 모든 단락, 이만큼.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이 부분에 첫 줄 들여쓰기. 그러면 이 단락에서 첫 번째 줄만 들여쓰기가 되는 겁니다. 첫 줄 들여쓰기를 1글자만큼 해주고 그 단락 뒤쪽 간격을 10포인트. 자, 단위가 지금 줄로 되어 있는데 포인트랑 줄이랑 단위가 다르니까 단위까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10포인트. 그리고 줄 간격이 나와 있죠. 줄 간격은 1.3줄로. 자,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고정으로 해놓고 1.3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사 연구 제목 단락 아래에 서식을 복사하여 과학사 활동 아래의 모든 단락에 붙여넣기 하시오. 자, 지금 과학사 연구 제목 단락 아래에 단락들이 선택이 되어 있죠? 서식 복사를 해서 과학사 활동 아래에 있는 단락에 드래그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여기까지 작업한 내용을 저는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답 확인하실 때는 완성본과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글꼴 서식과 단락 서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글머리 기호와 번호 매기기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